위기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시 0이 나왔습니다. 위기 두 번째 얘기납니다. 자, 드디어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초3 때 얘가 4학년들이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생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했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얘는 어디 갔냐면 미술반에 들어갔대요. 나 백성규입니다. 초4가 돼서야 이제 미술반에 들어갔대요. 왜냐면 천숙이 선생님은 문예반이긴 했지만 얘 미술적 재능을 되게 알아봤거든요. 왜냐면 얘네 아빠가 그만큼 대단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본문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가 할아버지에게 혼이 났어. 자, 아빠는요 할아버지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얘기예요. 과거. 아빠의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하고 있죠. 왜냐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 도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인 미술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겠다니 할아버지는 이해를 못했겠지.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한다는 아빠의 생각이 할아버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빠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는 미술반에서 활동을 했고 같은 또래에서는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인정을 받았던가 봐. 서울에 있는 국립미술대학에 합격까지 했다니 그 당시 고향에서는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일이었다지. 자, 서울에 있는 국립미술대학에 합격까지 했대요. 아빠가 진짜로 재능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화가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호되게 나무랐지. 그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려고 가방까지 쌌었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자, 여기 아버지는 결국 집까지 나가려고 했었어.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때 찍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아빠는 결국에 그냥 할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 말대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달구지에 싣고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유언이 뭐였냐면 네 어미와 동생들을 단 한 끼라도 굶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아빠더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넘겨준 거예요. 이때는 이제 또 장남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빠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랑 결혼을 했고 얘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때로 돌아올게요. 여기로 돌아올게요. 자, 아무튼 얘는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이때 별로 얘는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나는 미술반에 들어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진 않았어. 그래요. 자, 왜 그랬냐면 일단 미술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면 주은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얘가 3학년 때 나갔었죠. 자, 사생대회 나갔었는데 누가 1등 했었냐면 얘가 1등을 했었죠. 4학년들의 사생대회에 3학년이었을 때 벌써 장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로 미술반 들어가서 그림을 안 그렸어. 근데 그 주은이 쌤, 미술반 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얘가 3학년 때 1등 했었다는 걸.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근데 이때 상품을 스케치북 10권이랑 뭐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니까 상품도 다 그 4학년 이름 빌려준 애가 먹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미술반에서 그림을 별로 안 그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림을 그릴 때 몽당 연필처럼 짤막한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이미 누가 그렸던 스케치북 뒷면에 그림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일단 환경이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남이 쓰던 몽당 연필과 남이 쓰던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한번 썼었던 그 스케치북 뒷면에다 나는 그림 연습을 해야 했고 크레파스도 이미 너무 달아 빠져가지고 되게 뭐 불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안 그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아빠한테 계속 새 거 사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동생도 4명이나 있으니까요.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는 4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 4학년 사생대회 나갔던 애야. 심지어 거기서 1등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미술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아빠는 화가의 재능을 타고났고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재료도 마땅치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빠가 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도 역시나 굉장히 좀 재능을 타고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연습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지. 얘가 연습을 열심히 안 하는 걸. 그래도 그래 하면서 믿어주면서 옆에서 그냥 다른 것들 잘 관찰해봐 뭐 이런 정도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언제가 됐냐면 5월이 됐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그러다가 초4입니다. 계속 초4인데 한번 다시 써줄게요. 뭐가 돌아왔냐면 학예대회가 돌아왔고요. 사생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내가 떳떳하게 내 이름을 걸고 사생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장소가 하필 또 우리 학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장원을 받으면 상품으로 뭐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얘는 작년에도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만만하게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아빠 재능 쩔지. 나 옛날에 나가서 나보다 한 살 많은 애들이랑 겨뤄서 1등 했었지. 그러니까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생대회 나가면 내가 1등 할 거니까 그거 갖고 앞으로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림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 여기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 상으로 그림 도구 받아서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릴 생각하다니. 근데 그때는 살짝 긴장은 했지만 당연히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사준 작년 3학년 때 사준 크레파스를 들고 학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해볼게요. 한 해 전처럼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도화지를 받아들고 뒷면에 미리 부여받은 내 번호를 적었지. 자, 사생대회가 드디어 시작됐고요. 나는 124번이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번호야. 자, 이 124번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죠. 나는 124번이었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번호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일과 관련된 게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무장간첩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무장간첩을 훈련한 부대 이름이 124군 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하여튼 나는 도화지 뒤 네모난 보랏빛 칸에 검은색으로 번호를 124라고 분명히 적었어. 자, 지금 124, 124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24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죠. 124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 124, 124, 124 이렇게. 내 앞에는 언제부터인가 여자아이가 2명 앉아 있었어. 한 아이는 낯이 익었어. 이 아이가 1이죠.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지만 천숙이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지.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머리에 푸른 구슬 리본을 메고 있는데 무척 얼굴이 희고 예뻤지. 나하고 한 반이었다고 해도 나 같은 촌뜨기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았겠지. 자, 여기는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주색 원피스 입었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고 리본도 달고 얼굴이 무척 희고 예쁘고 촌뜨기를 자기 촌뜨기 취급할 것 같은 그런 아이. 즉 나는 굉장히 1의 아이는 여자아이는 부유한 환경의 아이였던 거죠. 자기랑 너무 달랐던 그런 부유한 환경의 아이를 봤던 겁니다. 부유한 환경의 1을 본 거죠. 1의 서술자. 그래서 얘가 그걸 본 겁니다.
그 여자애와 나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 크레파스부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 한 번만 더 쓰면 더 쓸 수 없도록 다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어. 자, 계속적으로 그 아이와 그 여자애와 나의 대조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면 그 일로 인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또다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극명하게 달라지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이 크레파스는 그 여자애는 새 거야. 이거 그 여자애 거지. 근데 완전 달코 다른 건 누구 거냐면 얘 거야. 계속적으로 두 서로의 형편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형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른 길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우연히 두어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이 소설 내용이긴 해. 처음부터 다른 길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그림을 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래. 근데 그것도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요 그 일, 124랑 관련된 그 일 때문에. 그 여자아이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를 한번 힐끗 넘겨다 보고는 코를 찡그리더니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어. 자리를 뜰 것 같았는데 계속 그리기는 하더고. 나를 의식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던 게 아까웠겠지. 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저번에 그 위기 부분 읽었을 때 1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나한테서 간장 냄새 나고 가난의 냄새가 너무 나서 싫었다는 표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학교의 어떤 교정의 모습, 히말라야 시다가 나무 이름인 것 같아요. 옆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나무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묘사를 하면서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언제냐면요. 그 5월이고요. 축구 결승전이 열렸던 건데요. 이때 얘는 축구에 관심도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죠, 얘 지금. 초3 때는 다 축구에 꽂혀 있었는데 초4 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의 목표는 오로지 장원. 그리고 그걸로 상품으로 받을 크레파스와 스케치북밖에 없었어. 얘는 축구 이제 관심 없고요. 점점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림은 또 잘 됐대. 마침 이거에 목표를 갖고 열심히 집중을 했는데 그림이 되게 잘 되었대요. 자, 마감 시간이 돼서 제출을 했고요. 봤더니 여자애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아, 벌써 다 그리고 갔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말았습니다. 넘겨볼게요. 할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래. 걔는 어차피 뭐 가쁘고 되게 뭐 하얗고 이런 걸 보니까 크레파스 같은 것도 보니까 항상 새 거고 지원도 많이 받았겠지. 그 역시 그런 애들이 사실 미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근데 얘는 집에 안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심사 결과가 너무 궁금했대요. 자, 밑줄 그을게요. 내가 정작 궁금한 건 심사 결과니까 말이야. 축구야 누가 우승하면 어때? 생각이 바뀌었어. 축구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얘는 그저 장원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10살짜리였을 때 11살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 나가서 장원을 했다는 게 큰 작용을 한 건 당연하지. 그때 3학년 때, 초3 때, 초4 대회 나가서 1등 했던 게 얘는 아, 나 진짜 그림에 재능이 있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거야. 처음 크레파스 잡아가지고 그렸는데 1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이제 나는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계속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밑줄 또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요, 18번째 줄. 아, 이제 나한테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 이거는 사실 크레파스, 스케치북 그런 상품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재능을 명백히 확인받고 싶다는 충동, 이런 것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진짜 그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축구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바로 그림에 대한 내용이죠.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사가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저 멀리 누가 오셨냐면 주 선생님이 왔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나가고 주 선생님이 왔습니다. 미술반 담당 선생님이었죠.
교문 조금 못 미친 곳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주 선생님이 돌아서 나보고 왔어요. 그때 봐봐.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원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때 그때가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하얀 햇빛, 그 위에 또각또각 찍히던 발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새하얀 햇빛,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죠. 얘는요, 또각또각 찍히던 발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이것도 심상이란 말도 적어주세요. 자, 이런 심상들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때 그 순간 장원이라고 말을 해주는, 그렇게 목표하던 4학년 정식으로 나간 사생대회에 내 이름 걸고 장원을 받은 그 순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규 축하한다. 장원이다. 드디어 장원이 됐고요. 얘는 너무 감격해서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내용이죠. 위기 2의 내용이었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의 이야기였고요. 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초4 때 나는 사생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해서 장원을 받게 됨. 이렇게 써줄게요. 선생님이 원래도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닌데 이 필기펜으로 쓰니까 더 안 써지네요. 여러분은 더 예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절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절정 1입니다. 나의 얘기 계속하고 있죠. 1 여자애는 얘기합니다. 난 한 번도 상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었어. 뭐 그 흔할 개근상도 못 받고 상에 별로 욕심도 없어. 왜? 나는 모자란 게 없는 그런 삶이야. 늘 부유하게 자라서 다 오빠들인데 나 혼자 딸이야. 아빠가 나만 예뻐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어.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에다 쉽대.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냥 스스로 삶에 되게 만족하는 그런 삶이에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냥 별로 부족한 거 없이 살아서 뭘 되게 강렬하게 탐해보거나 뭐 목표로 삼거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은 있대. 근데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못 받았어. 근데 별로 그게 탐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고치려면 고칠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한번 책을 같이 볼게요. 여기 부분까지. 왜 안 했을까? 말했으면 아마 자기가 상을 다시 되돌려 받았을 거야. 그거 제가 번호 잘못 쓴 거고 그 그림 제 거예요. 라고 말해도 됐었어. 근데 안 했대. 하고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안 했을까 내가? 그때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자, 그 아이, 바로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백성규입니다. 가난의 냄새가 그렇게 났었던 그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때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야. 자,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나를 지나가던 그 아이의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거야. 왜 안 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겠죠? 그냥 너무 귀찮은 거야. 내가 그렇게 가서 물어보고 바로 잡으면 마치 제 거를 내가 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 너절한 인상의 아이와 내가 얽히게 되는 거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 모든 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부족한 거 없이 살았으니까 귀찮은 것도 또 싫은 거야. 굳이 그렇게 막 욕심 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상은. 그죠? 즉 바로잡는 과정이 귀찮아서. 귀찮고 되게 하찮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안 했대요. 그리고 어쩌면 그 결과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모르지. 두 번째는요. 내가 바로 잡았을 때 한 아이가 가지게 될 씻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얘도 사실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자기는 저 상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상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나는 갑부로 자랐기 때문에 저 크레파스와 저 받아야 될 스케치북 필요도 없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게 특히 저 너절한 인상의 가난한 아이라면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마 내가 지금 말하면 쟤는 그런 것도 다 박탈당할 거고, 그 다음에 쟤는 되게 좌절감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느껴져서 좀 불쌍하기도 했고 그랬던 겁니다. 바로 잡았을 때 그 아이가 느끼게 될 좌절감,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이 사람의 성격이 또 한번 나오죠? 보시면 힘든 거 싫어해요. 귀찮고. 힘든 것을 싫어하는 잠깐만요. 살짝 지워줄게요. 싫어하는 나의 성격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절정 1입니다. 1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뭘 회상하고 있냐면요. 초사 때 실수로 상을 받지 못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